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은 11강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지구촌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이 내용들이 모두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 시민이 직면하는 도덕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목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화를 한번 잠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자, 우리 만약 세계가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요. 그리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며 15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20명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15명의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요. 그죠? 자,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20명은 전체 에너지의 80%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 80명은 20%를 나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자원이 조금 더 공정하게 분배가 된다면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한 명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명은 글조차 읽지 못합니다. 교육도 바로 평등하지 못한 불평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 세계 100명 중 20명의 사람들은요, 항상 공습, 폭격, 납치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습은요, 전쟁 중 갑작스러운 공격을 말합니다. 즉, 100명 중 20명은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세계가 공평한 것 같나요? 그렇죠. 우리 세계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계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세계 시민들이 직면할 만한 도덕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구촌에서는요, 이렇게 환경 문제, 난민 문제, 빈부격차 문제, 테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잠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글을 모두 읽어보았나요? 한번 이 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땡땡국, 즉 이 나라는요, 사람들을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0년간 이어진 가뭄 탓에 땅은 척박해지고 사람들은 흉년 그리고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흉년은요, 농사가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은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말해요.
즉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굶주린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해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젖을 먹인 엄마들도 이렇게 말라서 젖을 물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하게도 이곳의 어린이들은 10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선생님이 이 나라가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았더니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 불리는 차드. 메마른 땅에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보다 잔인한 배고픔의 고통은 이 땅에 남아 아이들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이 5살을 넘기지 못하는 땅. 자라지 못한 아이의 몸 곳곳에 굶주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냥 뼈 그대로예요. 뼈. 가죽만 붙어 있어. 가죽만. 이런 애들은 진짜 꼭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은. 한 아이가 보입니다. 그림자처럼 가만히 안겨있는 아이. 아이의 이름은 따이르라고 했습니다. 눈들 곳 없이 깡마른 따이르의 몸. 뒤에 뼈. 아이는 고작 2해를 살았을 뿐인데 가난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따이르의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asara gyatra madine baga ya shara madine ga ya shara amma akil mali gya kana ka kan ligera yagun 부모와 따이르가 전부인 단출한 가족. 그런데 다른 가족들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세 아이가 함께 누웠던 침대에 혼자 남은 따이르. 지독한 굶주림으로 잃은 2 아이를 부모는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두 살이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등을 한번 보세요. 세 형제 중 유일하게 남은 따이르. 하루하루 말라가는 따이르의 한 끼 식사는 우리 돈 500원입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땅 차드. 바다 건너 차드로 향하는 500원이면 메마른 땅에서도 따이르는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죠? 굉장히 마르고 깡마른 여자아이의 모습 모두 잘 봤나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나라의 아이들은 정말 마르고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준비한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는요,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까 전 영상에서 나왔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는요, 바로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라는 세계 기구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단체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요? 그렇죠. 가난, 기근, 그리고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가난, 기근,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기부 등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도움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정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정무역에 대해서 다들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공정무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초콜릿이었어요. 그런데 초콜릿처럼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커피라고 했습니다. 커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커피 원두를 재배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요, 빈곤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이니까 이 커피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커피를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것은요, 커피 생산 노동자가 아니라 대형 커피 회사나 중간 거래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윤 중에서 커피 생산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것을 바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불공정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대형 커피 회사나 중간 거래상들이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노동자는 아주 적은 양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러한 생산자들, 즉 노동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 바로 공정무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커피 열매를 따는 노동자 중에서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동 노동 착취. 지난 시간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기억이 나나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어른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모습 기억이 나죠? 이러한 사정으로 커피 시장은 훨씬 더 성장하고 커피 가격이 아주 치솟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가난은 계속 나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공정무역에 관련된 영상을 잠시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느 루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루시의 식구들은 커피나무 열매를 따서 한 돈으로 빵을 사 먹었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온 식구가 나가 일을 해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학교
학교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오늘 끼니를 겨루지 않는 것이 루시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등 세계 여러 나라에는 루시와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지만 너무 적은 돈을 받아 힘들고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루시와 친구들처럼 어린 나이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힘든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나섰어요. 그곳은 영국의 작은 마을 가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희생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0년 가스탄은 공정무역 마을을 선포했어요. 공정무역은 루시와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고 저개발 국가 나라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힘을 주는 무역입니다. 공정무역 마을은 공정무역 운동에 동참하는 마을을 이야기하고요. 이후 세계 24개국 1600개 마을에서 참여를 선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은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빈곤자 중 3분의 2가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아의 인구는 전 세계의 60%나 되는데 공정무역 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도시는 1600개 중 단 4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공정무역 도시가 되고자 지난 2012년 5월 공정무역도시 추진선언을 했습니다. 전쟁 후 어려운 현실을 딛고 스스로 자립해본 경험과 감동이 아직 남아있는 도시 서울.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서울이 공정무역 도시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세계는 루시와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루시의 마을이 조금씩 커집니다. 루시와 친구들의 꿈도 같이 커질 겁니다. 여러 나라 곳곳에서 빈곤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세계 환경을 보호하여 지구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서울시가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 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모두 잘 보았나요?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끔찍한 문제가 생겼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세계에는요, 아동들의 영양실조, 그리고 불공정 무역 등등의 다양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극심한 빈곤, 전쟁, 폭력, 그리고 환경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우리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도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바로 빈곤과 기아였어요. 이것들은요, 모두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이 빈곤은요, 아동 노동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마저 노동 착취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가난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있었죠. 바로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도덕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다른 도덕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